들어가자마자 회장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나는 내가 20대 때 7년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났어. 어차피 내가 게이라 그랬을 때 나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돼. 대부분은 다 나보다 아래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게이들이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잃을 게 더 많단 말이야. 근데 정말 당당한 게이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가 최근에 나보다 한두 살 차이가 아니고 15살에서 20살 정도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나이가 좀 있으신 게이 선배님을 만났거든. 그러니까 만난 게 뭐냐, 뭐 썸 타고 그런 게 아니고요. 사회생활 하면서 조언도 구하고 친목 다짐 겸 그분을 만났어. 서울권의 강남구의 유명한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 회사의 CEO 분이세요. 내 딴에도 지금 저런 분을 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커피를 마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유명하신 분이고 재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야. 근데 내가 그 형을 어떻게 알았냐면, 나랑 친했던 무당이 있었어. 무당. 사업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사업 시작하거나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을 때 보통 이렇게 막 무당 불러가지고 굿 같은 거를 하시는 좀 무속신앙 회사들이 좀 있어요. 그런 회사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거기에 CEO 분이세요. 그냥 최근에 좀 생신이셔가지고 내가 생일 축하드려요,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냈거든, 카톡으로. 그러니까 반석이 너무 오랜만이다, 잘 지냈니, 너도 벌써 30 됐겠구나, 조만간 밥 한번 먹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아무튼 만났어. 정말 돈이 많은 사람이야. 집에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있고 기사도 있고 한데, 나는 솔직히 지금 내가 30대 초반이고 유튜버인 게 평범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평범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눈에서는. 게이 동생을 본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겠는데, 기사 없이 자기가 운전해가지고 아무튼 나를 데리러 왔어. 커피를 한잔 하러 가자는 거야. 그래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 왠지 돈 많은 CEO 분들은 호텔 라운지 아니면은 뭐 꼭대기층에 있는 그런 뭐 루프탑 카페 이런 데 가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평범한 잠실의 어느 동네 카페를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개인 카페를. 거기 사장님도 좀 나이가 있는 아주머니셨는데, 들어가자마자 회장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야. 자주 오시는 곳인가 보다. 생각보다 소소한 그런 카페를 다니시네? 나는 보통 커피를 마시잖아. 근데 그분은 주스를 드시더라고. 카페인 몸에 안 좋다고 주스를 마신대. 평소에 먹는 거로 줘요? 이러니까 뭐 이상한 초록 색깔 막 이상한 주스 같은 거를 줘. 커피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했어. 너 20대 초반 때 형 보지 않았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맞아요, 그때부터 한 7, 8년이 지났죠? 나보고 요즘에 무슨 일 하고 어떤 거를 하면서 지내니?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 조만간 이사 갈 거고 올해는 어떤 일들을 할 거고 브랜드도 오픈하고 싶고 이런 얘기들을 했어. 형이 하는 얘기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말라더라고. 조급하게 생각하면은 모든 일들이 다 그르치기 마련이다. 한 번뿐인 인생이면 좀 열심히 빠르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충분히 생각을 하고서 진행을 하면은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너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해야 되겠다 저것도 해야 되겠다 조급함을 느낄 때 다 모든 일이 그르친다는 거야. 근데 그러고 있다가 내가 너무 궁금한 게 뭐였냐면, 31살 때는 내가 30대가 된 거를 잘 몰랐는데 이제 32살이잖아. 내년 내후년이 되면 나도 이제 30대 중반이야. 대한민국에서 게이로 살아가는 거는 사실 외로운 삶을 사는 거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내가 좀 최근에 좀 많이 했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그 형한테 넌지시 물어봤지. 지금 혹시 뭐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계신 거예요? 앞으로는 뭐 어떤 식으로 살 계획이세요? 네, 이런 것들을 좀 물어봤어요. 좀 예의를 갖춰가지고. 그 형은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지금은 가족이 혼자야. 그러면은 애인이랑 같이 사세요? 아니면 애인 없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일하는 아줌마랑 같이 산대. 그럼 외로우시지 않으세요? 이러니까 평일에는 일하느라 정신없고 주말에는 맨날 친구들이 불러가지고 친구들이랑 노는데, 지방도 다니고 강원도도 최근에 갔다 왔고 호빠도 다니고 제주도도 가고 골프 치러도 다니고 주말마다 바쁘대. 친구들이 여기저기로 불러가지고 그냥 바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혹시 지금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한참 어린 동생이 사실 지금 삶에 만족을 하시나요? 외롭진 않으신가요? 예의 없는 질문이자 추궁이 될 수도 있었을진 모르겠는데 형이 다 대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인생을 눈치를 보면서 살았대. 지금은 내가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어서 너무 좋대. 지금 내가 나이가 50대지만 지금부터가 내 인생의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를 내가 딱 들었을 때
우와 진짜 너무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사실 부모님이 그 회사의 소유권도 가지고 계시고 형은 그걸 물려받아야 되는 입장에서 되게 많이 눈치를 봤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지금은 친구들이랑 주말을 맨날 같이 보내면서 놀고 친구들이랑 노는 게 자기는 너무 재밌다는 거야. 외로움을 느낄 틈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했어. 뭐였냐면은 제가 동성애자 게이라는 그런 프레임에 씌워져가지고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것 같고 이런 스트레스 같은 거를 지금 없지 않아 받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은 내가 여행을 가더라도 유튜버가 여행 간 게 아니고 게이가 여행 간 게 되고 내가 뭔가를 새로운 거를 시도를 할 때 사실 내 발목을 잡는 게 좀 많은 것 같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거를 헤쳐나가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그 형이 했던 얘기가 딱 이거였어. 너가 지금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래. 그래서 내가 네, 지금 하고 있는 일 너무 좋고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도 제가 너무 하고 싶은 일들이에요. 이러니까 너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집중해서 그걸 이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목숨까지 걸진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하니까 그 형이 나는 내가 20대 때 7년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났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회사에 이제 어떤 높은 직위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회사 이사회 분들 있죠. 임원분들이 자기를 엄청 하대를 하더라는 거야. 어떤 서류 같은 거를 가지고 오면은 어차피 말해줘도 모르니까 사인이나 하세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하더래, 임원들이. 그래서 자기는 그게 너무 싫더래. 내가 지금 아직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그늘 아래 있구나. 내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평생 무시받고 꼭두각시처럼 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7년 동안 친구들을 안 만나고 어떤 대학교 교수님이랑 매일매일 만나가지고 미팅을 하고 경영 교육을 받았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는 7년 만에 회사 임원들을 뛰어넘는 경영 실무 능력을 갖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임원들도 내 한마디 한마디에서 눈치를 보고 설설 기고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큰 대회의를 하면은 모든 직원들이 다 자기 눈치를 보더래. 어떤 직원이 회장님 저희가 이렇게 예산안을 세워봤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예산 초과가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은 CEO 형이 어떻게 하냐면 그 회의 때는 그래요? 그렇게까지 알아오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회의 끝나고 A4 용지를 딱 꺼내가지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설계를 해. 발표했던 사람한테 종이를 딱 주면서 이대로 한번 검토해보세요 하면서 주면은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이러고 그 다음 주에는 그 전주 회의 때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이 다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오더래. 그래서 그런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 얘기도 했어요. 똘똘아 너가 지금 게이라고 커밍아웃을 했을 때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니?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무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고 게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냥 싸잡아서 저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너가 남 부럽지 않게 네 분야의 1인자가 되면은 너를 무시할 수가 없어. 네가 게이든 레즈비언이든 뭐든 간에 그만큼 너가 노력을 해서 네 분야에서 1인자가 되도록 노력을 해. 이러는 거야. 자기도 어렸을 때는 게이라고 그랬을 때 너무 욕먹는 게 많고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아가지고 여태까지 게이인 거를 숨기면서 살았고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안 했대. 몰래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했었대. 근데 지금은 게이인 거를 누가 알게 되든 간에 나는 크게 신경 안 쓸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했던 얘기가 어차피 내가 게이라고 그랬을 때 나를 손가락질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몇 안 돼. 대부분은 다 나보다 아래 사람들이야.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넌 멋있잖아. 얼마나 멋있니? 그거야말로 정말 진정한 기갈이라고 난 생각을 해. 뭐 너 화장품 뭐 쓰니? 이런 그냥 그런 기갈이 아니고 자기의 이 자존감으로부터 나오는 기갈인 거야. 내가 똘치들한테 하고자 했던 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우리는 뭐 하는 거니 도대체? 다시 태어나자 이게 아니고 나이 먹고 내가 잘 되는 길밖에 없겠다. 2022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누군가한테 무시당하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살자는 거야. 내 말은 뭔지 알지?